그래서 안 보게 되는 최악의 정치인 베스트 5 지금 써봐요. 예, 여기 서로 맞춰보려고 그래. 서로 맞춰보려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 똑같이 있으면 이 사람은 최악의 정치인 다섯 명이 되는 그럼. 거야. 자, 내가 불러볼게요. 예. 나경원. 뭐 나경원. 빙고 하는 것 같아. 빙고. 빙고. 있어요. 있죠. 그럼요. 뭐 나경원 이야기부터 한번 해봐요. 우리가 20대 국회를 동물국회, 식물국회, 장외국회 아무것도 못한 최악의 국회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딱 한 사람 꼬집어서 책임질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건 나경원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죠. 예. 나경원은 정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분쟁만 일으켜도 사람이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게 눈꼽만큼도 없어요. 나경원을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경원이 참 검찰 수사를 안 받는 대신에 앞으로 2년 후에 있을 서울시장 나간답니다. 나갈 그게 무슨 거라고 개소리예요? 일찍부터 예측하고 있었고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니, 떨어졌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잠깐만, 그 나경원이 수사를 왜 안 받아요? 그건 성렬이한테 물어봐. 멧돼지한테 물어봐. 이 사람한테 물어봐. 아유,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있어요. 아니, 정의연은 10일 만에 압수수색 들어가고 정의연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지금 기론옥 할머니가 살고 있는 평화의 쉼터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압수수색을 해 털었잖아. 그게 인간이니? 야, 무슨 선거병도 이런 선거병이 다 있냐. 4년 좀 꾹 참고 뭐 수사를 받거나 뭐 그렇게 나온다면 모르는데 걔들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아서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얘는 진짜 그러니까- 나서기병. 자, 나경원 넘어갑시다. 너무 많은 이야기 할 것 같으니까 빼고. 자, 두 번째. 심재철. 심재철? 저는 예. 5위 중엔 없어요. 나도 5위 중에는 없어. 야, 왜 심재철이 없어? 저 빠진 사람은 사실 핫발이지, 핫발이. 전희경, 심재철, 강효상, 이은재, 김성태, 김무성, 한선교, 여상교 이런 사람들은 열외. 그렇지. 그러니까 핫발이라고. 급이 낮다고. 왜 심재철이 핫발이야? 그 위에 더 센 새들이 많아서 그래. 이제 들어봅시다. 어쨌든 저는 심재철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음. 왜냐하면 이제 심재철이 했던 그런 짓은 역사가 있는 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초에 프락치로 시작해서 서울역 회군을 갖다가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서울역에서 회군하지 않았으면 5.18의 희생이 없었을 수도 있어. 그게 누구 때문이냐고. 그래놓고서는 그 동료들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간 겁니까? MBC 기자가 됐어요. 그래서 MBC의 그 독재 정권의 하에서의 부역을 결과적으로 같이 이끌어낸 그런 사람이 아닌가. 야,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은 진짜 훌륭하구나. 세 명 첫 번째로 나경원을 꼽는다는 건 대단하네요, 진짜. 맞아요. 어. 이렇게 심재철 따위를 밀어낼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 거죠. 수십 년 역사를 밀어내는 거야. 형, 그러면 두 번째로는 누구? 저는 김진태. 나도 김진태. 저는 김진태가 있습니다. 저도 김진태가 지금 5번째 있네요. 김진태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좀 정치적으로 보면 진짜 저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는 뽑았던 이유가 이 국회를 망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황교안이 나중에 김진태 방법을 썼고 국회에 사람들 끌어들였잖아요. 맞아요. 그 소위 태극기 세력에 가서 제일 먼저 손잡으면서 그 탄핵파에 기대려고 했던 게 김진태예요. 정치를 데뷔했던 순간부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첫 데뷔가 MBC 100분 토론이었고 거기서 노회찬 의원이랑 해서 춘천에서 검사 그만둔 사람이 정치한다고 나와서 MBC PD 줄타고 나왔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때는 좀 나이스했어요. 얼핏 나이스. 그러니까 네. 충격적인 사건은 김진태가 낙검수의 애청자였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공천 시절을 하려고 했던 인물이기도 맞습니다. 해요. 원래 신청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진태는 배우다. 그러니까 뼛속 깊이 악인이라기보다 악역을 연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 배우다. 그 생계형이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신념이 생계형. 아니고 생계형. 생계형이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5위로 밀어놓은 거예요. 저는 근데 뼛속 깊이 악인들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심재철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맞춰봅시다. 내가 불러드릴게. 이현주. 저는 4위. 저는 이현주는 레벨이 없어? 네, 레벨 없어. 아, 이현주를 이거는 그 민주당에서 건너가가지고 미운털이 박혀 있어서 그렇다. 아니야. 나는 그걸 좀 빼봐라. 이현주가 그 모든 삭발 투쟁의 원조로 나섰었고 지가 나다르크를 꺾고 그냥 그 전까지 쫓아다녔는데 박영선 장관 뒤에서 언주야 언니는 이거 하던 거를 벗어나려고 오버를 해서 결국 영도로 가네마네 난리를 치다가 똑 떨어진. 그래서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남겼어요. 저렇게 옮겨다니면서 하는 짓은 철새 짓은 어떻게도 안 된다. 이 교훈을 남겨줘서
민머리 가만히 철새. 봐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악하게 뭘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치를 괴멸시키거나 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곽상도를 내가 겨우 이게 곽상도는 됐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곽상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는 있어야 저격을 돼요. 해서 누구를 근데 죽이고 곽상도를 근데 대신해서 이현주가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오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4위에 둔 거고 3위가 주광덕. 곽상도하고 동급이어서. 나도 주광덕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곽상덕을 나경원, 김진태, 주광덕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 6위로 저는 뒀어요. 그랬어요? 예. 잠깐만 그러면 형 베스트 5로 먼저 한번 까봐. 예. 처음부터 다시. 나경원, 심재철, 전희경, 민경욱, 김진태. 아 결이 약간 디테일성 있는 사람들을 싫어하는구나. 상징성보다는. 우리 상징성 있는 사람 싫어해. 그래서 저는 아니. 나경원, 김진태, 주광덕, 이현주, 민경욱. 저는 나경원, 김진태, 이현주, 민경욱, 주광덕. 똑같네 나랑. 두 분이 그러니까, 똑같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여기 물론 이제 이게 황교안이 왜 안 끼냐 하시는 분들이 계는데 황교안이 애초에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20대에는 봤는데 21대에 안 볼 사람 이야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지금 심재철이나 김성태나 뭐 이따위 이런 잔챙이들 말고요. 아니, 그러니까 각자의 상징성이 다 있다니까. 나는 이렇게 보고 전희경 같은 건 어떻게 끼워줍니까? 뭐 했다고? 전희경은 정말 악랄해요. 악랄한 건 악랄하긴 하지. 아니었는데 거기서도 쭉정일 그러니까 뿐이에요. 저는 주로 어떤 사람을 뽑았냐면 악인, 악인. 뼈속부터 악인. 어. 그런 사람으로 이 일종의 그 줄세기를 해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재미코드를 가면은 전희경 같은 사람 말고 이은재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그 전희경은 사실 상징성이 없는 게 얘는 부자가 아닌데 외성충 들어봐. 부자가 아닌데 부자 편을 들었던 일종의 노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까지 경제 코로나가 온다고 얼마나 겁주는 소리를 해가면서 김종인 같은 사람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마르고 닳도록 하고 다녔어요. 참 여러분들이 그걸 잘 모르시는데 전희경은 전도리코라고 불릴 만큼 완벽한 복제로 자기 학위를 갖다 따서 그리고 또 그 학위를 갖다가 이용해서 무슨 죄야? 예. 학위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그 우익들의 어떤 그 전사로 키워진 인간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익들이 자 젊은 싸움꾼들 좀 키워보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전희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그 우익 싸움꾼 중에서 전투력을 인정받아서 전열에 섰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 굵직굵직한 역할들을 갖다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소 고발할 땐 빠지지 않고 얼굴을 꼭 네. 내밀고 있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름이었다고 마름. 그러면 그 마름 부류에는요 임이자, 전희경, 뭐 저 김현아 이런 애들이 있어. 그냥 마름. 이미자와 김연아하고는 그냥 근본이 달라. 그러니까 김연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바른미래당 쪽이었어요. 근데 이런 토론 되게 웃기지 않아? 네. 김연아 우리 누가 더 나쁜 건가 하는데 김연아 같은 경우는 정말로 부동산 재벌에 빌붙어 가지고 그쪽에 예. 먹고 사는 건설산업연구원으로 했었고 네. 그 거기서 정말 무조건 부동산 가치를 높여야 되고 뭐 부동산이 좀 나라가 무너진다 하다가 사실 탈당파하고 손잡고 나서 몸만 거기 있었지 바른정당에 가서 그쪽을 네,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돌아서서 난리 아니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난리 아니에요. 지금은 충성을 표현해야 되니까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전희경 같은 경우는 연기가 아니라니까. 아, 그치. 그냥 그렇게 믿고 있는 몸에 체득된 네. 그 뭐랄까 살기와 분노 이런 네. 게. 그냥 킬러예요. 자 단독 김성수, 전희경 찬양. 네? 그리고 민경욱 다 들어가지 않았어? 그럼요. 민경욱. 민경욱은 그냥 막장에 끝에 민경욱은 해도 이런 인간이 있을까? 이제 자기네 편도 하잖아요. 이준석이 그렇게 우리 100분 토론 나가서 따져보자라고 열과 성을 다해 설득하고 있는데 귀찮아서 이제 받아주는 거 없고 전체 안 한다 그래서 한마디 하죠. 공중파 출신이 왜 이렇게 유튜브만 기웃대냐고. 그러고 있어서 오늘 정말 또 다른 세상이 깜짝 놀랄 증거라고 내밀었는데 아무도 받아주질 않고 있어요. 예, 지금 댓글창에 크리에이티브한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네. 금태섭. 우리는 미래통합당 쪽만 생각했잖아. 아니 저는 그 우리 편 중에서 보기 싫은 사람 베스트 3 이번에 네. 안 보게 돼서 기쁜 사람도 뽑았는데 해봐. 3위 금태섭, 2위 김혜영, 1위 문희상. 전 이 세 분 안 보게 됐어요. 그래도 문희상 과장 열심히 하시지 않았어요? 오늘도 나가면서까지 뭘 하나 내가 던져놓고 보기에는 있어서 아니야. 이게 자기하고 원한이 맺혀 있는 사람 중에서 고르는 난 것 같아. 문희상하고는 원한 없어요. 전혀 모르죠, 없어요. 그거는. 저는 문희상에 대해서는 제가 그 조카를 굉장히 이뻐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오버랩이 돼서 이제 이한희 씨도 보기 싫어. 왜 이러나 몰라. 사심이 있잖아. 봐. 벌써 이한희 씨를 얘기하는 인정. 것이 그건 인정. 사심이잖아 일단.
그러니까 이 외에 잡 순위에 보면은 계속 올라오잖아요. 일단 이분은 안 넣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은재. 귀엽지 않아요? 이거? 너무 귀여웠어요. 저는 압권이었던 게 이거죠. 빼는 게 다 보였다는 거예요. 예. 김종인을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비례정당으로 인정해달라고. 스토커요. 아 정말 집요했어요. 엄청난 스토커였죠. 꼭 요번에 국회 선진화법으로 처벌받으시길 예. 기대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임팩트는 별로 없었는데 생각할수록 되게 아까운 인물 여상규. 그 베스트 5 안에 안 들었다는 게 아깝다 할 정도로 정말 악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그거만큼은 아니지만 젊은 층에서 그 가능성을 보였던 게 강효상. 충분히 외교 문서로 논쟁을 야, 진짜 불러일으키고 많다. 조선일보 백을 받았는데도 지금은 홍준표한테 바짝 붙었어요. 예, 그렇죠. 그 정말 국회 부의장으로 갈 것 같은 양반들의 서로 껴갖고 어떻게든 진짜 디스전을 펼치고 뭐 아차상으로는 강효상, 주강덕 저는 어. 강효상, 주강덕 이런 사람들을 갖다 꼽았어요. 야, 그리고 그리고 진짜 많다. 이러니까 당이 호감으로 보일 리가 있냐? 그 전에 김성태가 못 나가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김성태가 그 저음으로 깔고 목소리만 깔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새누리당 이렇게 하던 이 양반이 안 나오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여전히 기운이 빠져 있는데도 자기가 킹메이커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김무성, 성수형을 닮은 김무성. 그러네. 이 양반도 김무성이네. 지금은 비슷해. 그런 식으로 자꾸. 야, 나도 김종인인데 당신은 더 많이 닮았어. 싱크로를 무슨 따지면 소리예요? 세월을 막말했던 정미경이 현역 아니었지? 정미경은 현역이 아니었죠. 이미 그냥, 떨어져 그냥 있는. 최고위원이었지. 예. 근처 그 기대했다는 게 웃겨요, 정미경. 예. 김순례 같은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아 그러네. 예. 김술래. 음. 근데 얘들 워낙 잔챙이라 잔챙이죠. 맞아요. 임팩트는 큰데 예.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구색 맞추기형 정치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 방송하는 어. 그 용어로 MC로 갖다 쓰면서 황교안 빨아주게 이런 식으로 갖다 썼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비례대표로 왔다가 한번 써먹고 이미지는 엄청 나빠지고 나갈 때까지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나가고 난 다음에도 지금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정명 같은 사람 있잖아요. 군대에서 다리 하나 잃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5.18을 그렇게 폄훼하고 나서 제명을 뭐 어쩌네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실컷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케이스거든요. 주호영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한번 처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또 하기는 그렇고 두 번, 세 번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쉴드를 쳐주고 있는 중이죠. 야, 근데 진짜 비호감도가 높았구나. 그 중에 다 박순자도 굉장히 비호감이었어요. 근데 박순자는 존재감은 없었다고 봐야지. 20대 국회 때는 존재감 별로 없었고. 나는 그 남국이를 건드려가지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해서 꽃을 열심히 옮겨다 심으셨던 아직도 분이시죠. 남국이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김남국 당선자님. 님. 어. 예. 저번에 그 새날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커뮤니티에서 투표를 했었어요. 누가 낙선됐으면 가장 좋겠냐고 했더니 여적 나경원이 그 많은 후보 중에 60%. 예. 압도적이죠. 네. 이렇게 되면은 정치 인생 사실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서 왜 포도 모임이라고 그래서 원래 부산에 놀러 가려고 했던 모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나경원의 서울시장으로 나가거나 이후 대선 가도를 가기 위한 준비 모임들이었다라고들 얘기를 포기와 하죠. 도박의 모임. 다른 당이어서 그렇지만 조원진이라든가 홍문종 같은 경우도 만만치 않은데 상징성으로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TV를 보는데 뉴스를 보는데 텔레비전을 깨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되게 얄밉게 하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선거였다잖아요. 나경원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1대1로 붙으면 나경원은 어디 나가도 지는 거야. 그러니까 워낙 비호감도가 국민 높아. 밉상이란 말이 생긴 게 그거보다 더 심하게 표현하시는 거 압니다만 나경원이 그게 했던 게 처음에 나왔던 거 시작해 보면 원내대표에 들어가고 나서 연설할 때 주춤했었어요. 김정은의 대변인이다라는 말을 던질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조금 지는데 그 다음부터 거의 매일같이 나왔었죠. 온갖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달창에 뭐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도 반성도 없었는데 요즘 가끔씩 연락 오시는 구독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열받아서 어디 저쪽 당에 항의하려고 전화 걸면 전화 받는 사람들이 죄다 전화 끊어버리고 쌍욕하고 끊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합당은 사실상 별로 바뀐 게 없고 그런 면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라는 첫 틀을 잡아준 게 바로 나경원이에요. 중학생하고도 보좌관이 붙어서 싸우고 그랬는데 뭐. 저 보좌관은 지금까지도 그 저 보수 유튜버에 신의 붙어가지고 한수. 예. 그 모양 그 꼴을 하고 있죠. 안 바뀌어 그런 애들은. 그러니까 이게 21대 국회 때도요. 또 비슷한 애들이 나올 거 아니야. 나경원을 능가할 나는 그 시그니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나경원 비슷하게 이을 사람들 보면 뭐 배현진은 그런 건 아닌데 그만큼까지 그렇고. 못해요. 그게 워딩이 돼야 되는데 이쪽은 그렇게 머리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제일 많이 꼽는 게 그 동아일보 출신 조수진을 되게 많이 꼽더만. 이미 조수진은 그러고 벌써부터 있죠. 그냥 뭐 그 자기의 그 간교한 혀를 갖다가 자랑하고 있죠. 목소리부터가 예. 김술래급이야. 그러니까 예. 자기가 여전히 언론인인 줄 알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이 됐는데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펴말을 해가면서 정치인으로서 기본이 안 돼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시작도 하기 전서부터 나경원 자리가 그렇게 탐나나 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잘못 배운 거라니까요. 실제로 전투력이 있는 것과 그 예를 들면 막말한다고 전투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디테일과 뭐 정보력과 이런 걸로 선거처럼 찌르는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없었어요. 저쪽 당에 없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오직 막말로만 튀어서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곳곳에서 준동하다 보니까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그 당에 있다 보니까 어떤 대안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모양새로 어그로만 끌고 막말하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 설사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못한다 치더라도 대안이 안 돼버렸던 거죠. 그렇죠. 이게 진짜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고. 그 링에 안 올라오고 바깥에서 그렇게 오래 돌면 실력 있던 사람들 감이 잃어요. 차명진이 대표적인 거죠. 맞아. 차명진은 왜 안 뽑혔냐면 이전에도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현역이 그래서 아니었기 현역이 때문에. 아니어서 안 뽑힌 거지. 막말의 수준으로 따지면 민경호과 차명진은 거의 동급이죠. 거의. 막말로만 따지면. 저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우리 안 봐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가시면서 퇴임 기자회견 얘기할 때 국민 정서나 이렇게 재판이 안 끝났다는 걸 알고 계신 입법부에서 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관련돼서 그들 보기에는 여전히 문실장이에요. 대통령에 대한 존중이나 이런 게 없이 그거 할 만한 사람일지는 모르겠다 식의 말을 던지고 나가는 걸 보면 그냥 그 얘기 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장자원한테 그러잖아요. 애 관리 잘하라고 아들 관리. 똑같은 얘기를 국회의장한테 우리가 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야? 쉬운 먹어도 애는 애야. 그게 무슨 애야? 그렇지 않고는 지 아빠 일하는 데 가갖고 국회의장실에서 유튜브를 찍고 앉았냐? 말도 안 되는 거지. 진짜 에이, 그랬다고? 선거 기간에 그래서 아, 지방송에 그때. 레몬 먹기 뭐 하는 거 그걸 거기서 찍냐고요. 복도에서만 찍었어도 뭐라고 안 하겠어요. 누가 봐도 국회의장실에 그걸 찍고 앉아갖고. 야, 그랬단 말이야? 그걸 또 냅두는 아버지는 뭐야? 내 그 얘기를 해서 그걸 올려놓은 거지. 말만 근사하게 터면서 자기가 뭔가 크게 잃었다 하는 그런 국회의장은 계셔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 근데 뭐 국회의장이 새로 되시는 분이 잘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좋으니까. 예. 일단 그런 수준의 국회의장은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실히 저쪽 입장에서 보면은 이 숫자도 줄었지만 전투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진짜 강력한 사람들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막 막말에 대해서만큼 어마어마했던 사람들. 주광덕도 얼마나 밉상이었어요. 검찰과 내통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광덕은 언론 상대로 주로 거친 말을 얘기하고 검찰이 놀라서 언론이 받아쓰고 싶은 거 흔들면서 보여주는 공식을 아는데 목소리는 차분했고 사이버상에서는 민경욱 같은 자가 말도 안 되는 걸로 욕설 섞어가면서 했고 이 둘이 서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나경원이 나가고 있고 그걸 다독다독하다가 황교안은 결국 사람들 끌어들이고 이 당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전체적으로 난 나경원의 나비 효과라고 봐요. 언론에 주목받는 게 나경원식으로 주목을 받으면 실제로 내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나경원은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럼요. 워낙 자기 정치만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경원 분위기가 점점 전파가 돼가지고 막말해야 TV에 나오니까. 근데 나경원의 롤모델이 누군지 알게 되면 이해가 됐을 거예요. 나경원은 선거의 영인 박근혜 대통령처럼 워딩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계파를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누구의 좋아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 친하길 바란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를 따르는 것이지라는 걸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걸 누가 따라가냐고. 그렇기에는 최순실이 없었죠. 그렇지. 그리고 자기 뇌를 비워야 그 똑똑한 사람들의 전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는 그냥 모니터가 돼야 되거든. 그런데 자기 머릿속에 든 게 많다고 생각하고 깝죽거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서 거부감이 있으면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야. 난 최신실 정말 그 최고인 줄 알거든. 왜 그러냐면 최순실은 맨날 자기 자랑만 하고. 최순실이 필요했다라는 이유에 공감하는 이유는 최순실은
박근혜가 안 챙긴 걸 지가 챙겨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경원은 직접 자기 딸도 학교를 보내, 유학 보내는 것도 알아보려고 그래. 학교 제도를 흔들어. 거기다가 스페셜 올림픽까지 가면서 자기 딸 나가면서 집어넣어. 누가 봐도 너무 티가 나게 장난질을 쳐놨던 게 있으니까 차라리 최순실이 있어서 대리인이 했으면 났었을지 모르지. 그러니까 박근혜는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정체를 숨길 수 있었던 것, 뇌가 비어 있다는 걸 숨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앞에서 나쁜 데에 손을 안 댔다는 거.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손에 뭐 인분이 묻을 만한 짓은 직접 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해줬지. 근데 나경원은 자기가 직접 하잖아. 직접 전화 걸어가지고 직접.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이제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남한테 그걸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고 이 할 사람도 없었던 거겠죠. 엘리트의 이게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진중권도 똑같아요. 그래도 이게 2년이나 갔다는 게 한계예요, 사실은. 개념과 진정성 없는 이미지형 정치인. 홍준표가 정확히 봤잖아요. 그냥 연예인일 뿐이라고. 홍준표가 오세훈하고 나경원은 연예인이라고 표현했어요. 튀기 좋아하고 이미지로만 먹고 사는데 내용은 하나도 없는. 오세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도 자기는 엘리트야. 제일 잘났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선거에 전략가가 나와서 얘기한다 그래도 쥐로도 안 들어. 그러니까 지가 던지는 거야 그냥. 자 이번에 주민 소환 투표해가지고 나오면 네,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던진다니까. 그래갖고 그걸 받아들인 게 또 쿨하다고 생각해. 근데 지난번 선거 때 오세훈이 질 거다라고 확신했던 때가 언제였었어요? 저는 처음부터였어요. 그 대학생들이 따라다녀서 홍보를 못하겠다고, 선거운동 못하겠다고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에다 주저앉아서 신의 소리, 신의 한수하고 그 인터뷰하는 걸 들으면서 이 양반이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걸 느꼈죠. 정말 이렇게 쭈그러들 수 있나. 서울시장 할 때 던질 때마다 화가 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 이후로 보여줬던 거 보면 아유 경비원들한테 돈 돌리는 거에서 끝났다니까. 그치. 거기 뭐 대학생들이 왜 나와 거기서. 일단은 얘가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안 되니까 돈까지 돌리는 거 아니야. 그걸 갖다가 뭐 매달 챙겨왔다 어쩐다 이런 얘기는 그냥 야 그런 건 진짜 기자들이 그렇게 막 써주더라. 안 한다며. 야 윤미향 대표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한마디 제대로 써주지도 않는 기자들이 그거는 오세훈이 평소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미화시키는 말이 거지. 되니 그게? 선행을 한 것처럼. 그게 말이 돼? 오늘 기록 세웠어요. 36분. 36분을 참았네. 훌륭해. 나 말 안 해. 인정. 말하는 프로에서 말 안 한다는 거죠. 정경심 나오면 말 안 해. 어떻든 이렇게 내보내야 될 정치인이 많았는데 내보내게 됐습니다. 예. 진짜 훌륭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홍준표가 이 많은 사람이 사라졌잖아요. 홍준표가 뭐 입당을 당연히 언젠가는 하겠죠. 그러면 홍준표 입장에서는 대선 나가려고 말조심을 할 텐데 이 인간 군상들이 사라진 가운데서 또 홍준표의 막말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연하죠. 아유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또 이런 성격은 나서서 지가 한단 말이에요. 홍준표는 자기가 막말을 했다는 것이 지지층의 호소를 받는다는 거 아니까 근데 톤 조절을 할 생각은 없어 해요. 네. 지금 잘못 돌아가는 제가 이거 여기를 하고 있어서 이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하긴 한데 김종인 비대위가 갈 것 같잖아요. 지금 다시. 제가 새날에 김종인만 안 했어도 그냥 안 갈 것 같았는데. 김종인 비대 안 한다며. 두루뭉실 하지 말고. 아니 본인은 안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루어진데 사과하면 되지. 뭐 그러면 뭐 아직 밥을 하고 사든가. 막걸리를 사든가. 네. 하여간 그렇게 해서 김종인 비대위로 갈 것 같은 분위기가 되게 되면 홍준표와의 관계가 굉장히 묘해질 겁니다. 당연히 탈당한 사람들 안 받겠다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었고 김종인은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홍준표에 갈 데가 없어지는데 지금 미래한국당 같은 경우는 25일까지인가 합당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당선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통합에 관련돼서 이제 홍준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것인지 낙동강 전선에서 치고 올라갈 것인지 저쪽 당 보는 재미는 딱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근데 홍준표가 어차피 결국에는 뭐 시기의 문제지 다 합치겠죠. 대선이 가까워지면 최소한 그렇게 합치려고 하겠죠.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가겠어 어떻겠어요. 홍준표도 그 뭐랄까 좀 그 양아치스러움 때문에 덕고다이로는 대선까지는 못 나가죠. 아니 홍준표 요번에 그거 절대로 안 된다는 게 보이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에 뽑히기 위해서 고향에서 있다가 나와서 내가 양산까지 갈게. 그리고 거기 차렸다가 에이 대구로 갈 거야. 까지 결정은 했지만 당의 명령을 기다리던 착한 아이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눈치 보면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여지를 줘.
김종인이 나만 안 미워했으면 내가 계속 좋아했을 텐데까지 패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김종인 변수가 있죠. 김종인이 알겠어요. 태용호를 처음에 씹었던 것처럼 다시 받은 것처럼. 알겠어요. 그거 봐야죠. 여기까지만 해. 왜냐면은 결론은 내릴게. 나경원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 앞으로도 없다. 나경원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죽도록 미워하고 싶은 지지율 60%에 놀라운 비호감도 60%. 알겠습니다.